안녕하세요. 주의 이프리입니다. 이번 주는 재무 영상입니다. 몇 주 동안 기업 분석 영상을 계속 올렸는데요. 이번 주는 꼭 알고 가야 하는 재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재무 영상도 계속 쌓아가야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월이 시작됐으니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업들은 3분기 실적 발표를 해야 하는 시즌이 왔네요. 따라서 일단 다음 주는 스몰캡 기업의 분석 영상을 올릴 것이고요. 그 다음 주는 그동안 다뤘던 스몰캡 기업들의 3분기 보고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오늘 재무 관련 영상은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를 줄여서 10이라고도 하죠. 컨버티블 본드의 약자라서 그렇습니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대출, 차입금, 주식 발행, 회사채. 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특징을 모두 가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로 투자하면 5년간 표면 만기 이자율의 채권 수익을 얻고 엑시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선택권, 즉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가가 올랐을 때는 이를 주식으로 전환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처음에는 보통의 회사채와 똑같지만 주가가 올라서 주식 전환권을 행사하면 그 다음부터는 채권이 아닌 일반 주식으로 변하니 투자자가 원할 때는 주식으로 바꿔서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투자 방법이죠. 이렇게 전환사채는 주식과 채권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서 해야 이해가 편하겠죠. 멀리서 찾아볼 필요 없이 저희가 다뤘던 기업 중에서도 전환사채를 가진 기업이 있었잖아요. 유니트론텍을 봐보자고요. 다트에 들어갑니다. 유니트론텍은 2018년 10월 5일에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어요. 클릭해보면 이 전환사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40억 규모의 자금 조달이고 운영자금 목적으로 조달했고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5년 뒤이고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이 각각 0%인 빵빵채권이네요. 여기서 잠깐 요즘 기업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보면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이 0%인 빵빵채권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특성을 모두 가진 것인데요. 이자율이 0%라면 채권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즉, 만기로 인한 차익은 못 보고 주가 상승 이후 주식으로 전환하여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죠. 투자자들이 굳이 왜 이자율을 포기하면서까지 투자를 하게 된 것일까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사를 검색해보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이렇게 빵빵채권이 등장한 이유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 코스닥 벤처펀드는 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자산의 15% 이상 담아야 돼요. 따라서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운용사들이 전환사채를 경쟁적으로 사들이다 보니 기업들이 이자가 없는 이런 빵빵채권을 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기사에는 빵빵 수익률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식 전환 시 대주주가 되사서 팔 수 있는 콜옵션 비율이 70%까지 높아졌다. 이 내용은 발행회사가 전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비율이 올라갔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유니트론텍의 경우에도 해당되죠. 마침 사례가 아주 적절합니다. 유니트론텍의 2020년 9월 24일 공시를 보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공시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남궁선 대표의 지분율이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고 사유에는 콜옵션 권리자 지정이라고 적혀 있어요. 100만 주가 증가했는데 전환사채 콜옵션으로 증가했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사채는 발행회사가 매수 권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콜옵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니트론텍이 콜옵션 권리자를 남궁선 대표로 지정하여 잔여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코스닥 벤처펀드의 등장으로 투자운용사들은 의무적으로 벤처기업을 담아야 하게 됐고 그래서 기업들은 이자율이 없는 채권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또한 기업들은 발행한 전환사채를 현주가 수준이 아닌 전환가액 수준으로 즉 싸게 인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대 주주들은 지분율 확보를 할 수 있게 되고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비율은 70%까지 올랐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모로 벤처기업에게 좋겠죠. 자, 그러면 다시 유니트론텍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봐볼게요. 우리가 여기까지 보다가 빵빵채권 얘기를 한 거죠. 밑으로 내려보면 전환가액 5,545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252만 4,797주, 그리고 전환 청구 기간은 발행 후 1년이 지난 19년 10월 8일부터 2023년 9월 8일까지 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또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가액이에요. 한 달간 주가평균, 1주간 주가평균, 최근 주가평균을 기준으로 산술평균가를 정하고 그 주가의 할인율을 더해서 확정가액을 정한 다음에 그에 맞는 주식수를 발행합니다. 하지만 전환사채는 바로 주식 발행을 하지 않기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가액이 꾸준히 변동될 수 있어요. 전환가액이 변동되면 당연히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도 변동되겠죠. 이렇게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것을 리픽싱이라고 합니다.
전환가액이 변동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공시에 적혀 있는데, 합병을 하거나 분할, 병합을 하거나, 이후에 새로 자금 조달을 했는데 그 발행 가격이 낮거나, 등의 조건들이 쭉쭉 적혀 있어요. 하지만, 전환가액의 조정이 되는 이유는 주가 하락이 일반적이죠. 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이후부터 전환청구 종료 시까지,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은 그 당시의 주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0억을 투자했는데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조정된 가격에 맞게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을 아주 싫어하죠. 주가는 떨어졌고 주식 수는 더 늘어나게 되니까요. 반면 전환사채 투자자들에게는 너무 좋은 투자 방법이죠. 스크롤을 밑으로 더 내리면 이사회 결정일과 자금이 들어오는 날 등이 적혀 있고, 사모 발행이라서 1년간 전환행사 및 분할이 금지되어 있어서 따로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적혀 있어요. 스크롤을 더 내리면 전환사채에 참여한 투자자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첨부를 클릭하면 이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확인, 이사회 위사록, 그리고 전환가액 산정표에 대한 문서들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후의 상황을 봐볼까요?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니 주식으로 전환 청구하는 것들이 보이죠. 그렇죠. 하물며 이 전환사채는 빵빵 채권으로 가지고 있어봐야 이자도 안 붙으니까 주가 올랐으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차익 가져야죠. 이렇게 전환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그때그때 자기 상황에 맞게 채권의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는 어떻게 되나 봐볼까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돈이 들어오고 주식이 발행됐으니 자본금이 증가했죠. 전환사채는 다릅니다. 19년 초에 공시된 18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전환사채를 발행한 이후의 재무 상황입니다. 전환청구는 19년 10월부터 가능하니 아직 전환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현금은 140억이 당연히 유입되니 문제가 없는데 주식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니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환 청구할 때까지는 부채로 잡혀있게 됩니다. 비유동 부채를 보면 전환사채가 61.9억이 늘었죠. 아렌트 테크놀로지 기업 분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40억 12가 140억의 부채로 잡혀있지 않고 61.9억으로 잡혀있어요. 전환사채는 자본으로 변경될 수 있기도 하고 또 파생상품 부채로도 분류됩니다. 유니트론텍은 이렇게 나눠서 140억의 12를 부채 61.9억으로 잡았네요. 이후에 19년 11월부터는 이 12위 일부 전환행사가 되었었죠. 또 어떻게 바뀌었나 이제 20년 초에 공시된 19년 사업보고서를 봐볼까요? 비유동 부채에 있던 전환사채가 이제는 유동부채의 유동성전환사채 자리로 갔네요. 전환 청구할 수 없던 상황이었으니 비유동 부채로 잡았다가 이제 전환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 유동부채로 잡아놨어요. 금액에도 변화가 생겼죠. 약 40억 원어치를 전환 청구했기 때문에 액면가액이 40억가량 줄었고 이제는 이 잔여 100억에서 자본으로 되는 것과 파생상품 부채로 분류해뒀네요. 이렇게 되어서 유동부채의 유동성전환사채 항목에 52.8억이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전환했으니 주식으로 상장되어 자본금도 당연히 증가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요약해볼게요. 전환사채는 채권 투자처럼 만기 시에 이자 수익률을 얻고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옵션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전환가액에 조정이 되어 전환 청구 시 더 많은 주식을 가지게 된다. 즉, 전환사채 투자자들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투자 방법이다. 전환사채 발행회사는 전환사채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환사채의 콜옵션 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콜옵션 행사로 회사는 지분율을 높이고 경영권 안전판을 가질 수 있다. 재무 상태는 12 자금이 유입되고 전환 청구 시까지는 부채로 잡히게 된다. 이때 부채는 자본 옵션과 파생상품 손실 부채로 회계 처리가 되어 계상된다. 일부 전환 청구할 때마다 주식이 상장함으로 자본금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대한 전환사채를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다 다뤄봤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전환사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게 될 거라 생각되네요. 따라서 공부하시기에 괜찮으실 거란 생각을 합니다. 전환사채 꼭 알고 넘어가자고요. 미대선과 양도세 유예라는 이벤트가 많던 11월 위 첫째 주도 끝이 났네요.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는데요. 날씨는 추워지지만 우리들의 계좌는 추워지지 않게 화이팅 해보시자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